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각이라던가 선분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작도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도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 그렇죠, 바로 삼각형의 작도를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삼각형이 무엇인지 삼각형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실제로 삼각형이 뭔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삼각형이 뭘까요? 의외로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했을 때요, 이 쭈뼛쭈뼛 대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삼각형, 세 개인가? 각이 3개? 각이 3개인 도형? 자, 하지만 실제로 삼각형은 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삼각형, 우리는 어떤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하냐? 바로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의외죠, 그죠? 각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이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선분 하나, 선분 둘, 선분 셋, 요렇게 그렸을 때 이런 도형이 바로 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선분이니까 선분을 만들 수 있는 점이 있어야겠고요. 그 점을 선생님이 각각 A, B, C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이 점들이 이제 삼각형, 도형이 됐기 때문에요, 이름이 바뀌는데 이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총 3개가 있는 거죠. 점 A, 점 B, 점 C, 요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분도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느냐? 바로 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변도 마찬가지로 변 AB, 변 BC, 변 CA 하고 요렇게 총 3개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도형 안쪽에 요렇게 우리가 또 각이 생기는데, 이 각을요, 안쪽에 있는 각이다 라고 해서 내각이다 라고 또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각도 총 몇 개? 3개가 있겠죠? 자, 기호를 사용할 건데요, 요렇게 각이라는 기호로서 요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름이 참 애매한데 어쨌든 각 A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B, 각 C 하고 총 이렇게 3개의 내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호해서 쓰면요,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주시고요, 꼭지점을 순서대로 ABC라고 적어주면 이게 바로 삼각형 ABC다 라는 이 그림을, 즉 이 도형이다 라고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변 3개와, 즉 선분 3개와 내각 3개 있죠. 하나하나 요 하나하나 이 6개를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다 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뭐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 용어가, 생소한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대각이라는 단어와 바로 대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대자가요, 마주 본다는 뜻을 갖고 있는 한문이에요. 그래서 대각이라는 말은요, 마주 보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분 AB, 자, 요 선분 AB가 마주 보는 각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선분 AB가 마주 보는 각은 누구입니까? 각 C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선분 AB의 마주 보는 각이라고 해서 대각이 각 C다. 그럼 선분 BC의 대각은 각 A가 되겠고요. 선분 CA의 대각은 각 B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 대변은 뭐겠습니까? 느낌 왔죠?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이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각각 의미를 다시 써주면 이건 마주보는 각이고 이거는 마주보는 변이다 이거죠. 자, 이름을 마저 좀 얘기해주면 각 A가 마주보는 변은, 즉 대변은 변 BC고요. 그 다음에 각 B가 마주보는 대변은 변 CA,
각 C가 마주보는 대변은 선분 AB, 변 AB다 라고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해서 요렇게 우리가 삼각형의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을 작도하기에 앞서서 삼각형 이 변들이 이루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그림이 쉬워지는데, 이름하야 삼각형 세변의 길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 세변의 길이는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 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요, 자, 요런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이 있는데 변의 길이가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9 하고 요렇게 한번 길이를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런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요거를 뭐 센티미터라고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9cm는요 분명히 3cm와 4cm를 합쳐도 만들 수가 없는 길이가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렇게 자, 끝을 딱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하면 이 만납니까?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 이 합해도 9가 안 되는걸요. 자, 그럼 뭐 얘가 합쳐서 9가 되게, 정확하게 9가 되게 요렇게 맞췄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는 이 변의 길이가 그냥 요렇게 늘어나서 정확하게 여기서 딱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도 이런 모양은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무슨 관계를 이루어야만 삼각형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바로 어떠한 두 변이든 그 두 변의 길이의 합은요, 나머지 길이보다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커야 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의의 세 변에 대한 길이를 우리가 알파벳으로 각각 A, B, C라고 요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ABC 세 변의 길이는 반드시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두 변의 길이의 합도 나머지 한 변보다는 이렇게 커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가 되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한글로 우리가 국어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두 변의 길이의 합은요, 반드시, 자, 요거 조금 치워야 되겠네요. 반드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무조건 커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고로 이 나머지 한 변이 가장 긴 변임을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나머지 한 변을 가장 긴 변으로 잡았을 때 한 번만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 변의 길이가 각각 5, 6, 7이다 라고 됐을 때 이 변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있냐 없냐, 즉 삼각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한 변을 7로 잡고 나머지 두 변을 5와 6으로 잡아서 야, 두 변의 길이를 더해봤더니 가장 긴 변 7보다 큰걸? 이게 성립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 변의 길이를 가지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요, 반드시 요 내용 엄청 중요합니다. 삼각형 나오면 꼭 따라다니는 변의 관계예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반드시 크다. 요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본격적으로 삼각형을 작도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로 하이라이트 삼각형의 작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을 작도하는 경우라고 할까요? 상황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 바로
세 개의 선분, 즉 세 개의 변에 길이가 딱 주어졌을 때, 세 변에,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세 변에 길이가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변들 가지고서 딱 유일한 하나의 삼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그 두 변으로 만들 수 있는 각인데, 이게 두 변에 지금 끼어진 각이라고 해서 이름을 끼인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요게 주어질 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한 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그리고서 그 변의 양 끝각에 대한 크기,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것이 바로 삼각형의 작도가 가능한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경우는요,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이 세 가지를 그럼 어떻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좀 들어주면요. 첫 번째,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는 건 이런 거죠. 요렇게 길이가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각각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자, 요거 가지고 삼각형 만들어 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선분의 길이를 똑같이 해서 작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일단은 가장 길어 보이는 저 C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작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A하고 똑같은 길이를 가질 수 있는 후보들을 요렇게 컴퍼스를 딱 찍어서, 자, 여기다 중심을 찍고 요렇게 툭 만들어주면 이 길이를 이제 컴퍼스로 딱 복사를 한 거죠.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 중심을 찍어주고 컴퍼스를 휙 돌리면 이 컴퍼스가 바로 선분을 만들 수 있는 후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B를 또 요렇게 탁 복사해서 여기다 중심 찝어준 다음에 요렇게 휙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두 개의 선분의 길이를 공통으로 그릴 수 있는 바로 교점, 자, 요 길을 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꼭지점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세 변의 길이를 각각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삼각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줬다라는 건, 자, 변 두 개 길이 이렇게 준 겁니다. 자, 하나는 뭐 A, 하나는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각으로 만들어봐 라고 각을 주는 겁니다. 아이고, 직선 나와라, 직선. 자, 이렇게 해서 요 각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작도를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자, 아무거나 일단 선분을 우리가 하나 복사를 좀 해오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각을 똑같이 작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똑같은 크기의 각을 작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자, 요 각을 똑같이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작도를 해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마저 선분을 하나 그려서 이 각을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분 B 나머지 하나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는 겁니다. 딱 중심 찝어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다시 중심 딱 잡아주고 체크를 탁 하고, 그러면 이 체크된 이 교점이 바로 B의 길이를 가질 수 있는 선분이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 꼭지점들 이렇게 또 두 개 이어주게 되면
삼각형 우리는 만들었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야, 요렇게 두 변과 끼인 각, 자, 이거 반드시 아주 중요합니다. 끼인 각이어야 되겠습니다.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은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요거 반드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진 겁니다. 요런 거겠죠. 변 요렇게 주어지고서 자, 요 길이가 뭐 A라고 된다면 이번에는 자,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각과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각을 갖다가 작도해 보세요 라고 각 두 개를 준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작도가 가능해요. 자, 요 선분 일단 당연히 복사를 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각을 그대로 우리가 작도를 여기다가 해주는 겁니다. 자, 각도를 작도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렇게 선분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똑같은 크기를 복사한 겁니다. 그 다음 이 각도 여기 끝에다가 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또 우리가 선분을 그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뭐 요 정도 될까요? 그러면 각 두 개가 복사가 완료가 됐고 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A라고 우리가 또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삼각형을 오로지 유일한 하나의 삼각형으로 작도할 수 있는 경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 그리고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요렇게까지 해서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 때, 즉 뭐 요 각이 끼인 각이 아니라던가 양 끝각이 아닌 다른 각을 줬을 때라던가 자, 그런 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총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요건 앞서 얘기했던 세 변의 길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이렇게 작을 때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끼인 각이 아니었을 때, 자, 선생님 아까 계속 강조했죠. 그쵸? 끼인 각이 아닐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림을 직접 보시면요. 지금 첫 번째, 자, AB에 대한 변을 준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색칠을 해보죠. AB 변을 주고, 그 다음에 AC 변을 준 겁니다. 그때, 당연히 끼인 각이니까 우리는 각 A를 알아야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보는 이렇게 각 B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을 30도로 유지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쵸? 그림을 보세요. 가능한 그림이 이렇게 안쪽으로 AC를 안쪽으로 5cm로 하는 삼각형과 AC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할 수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그림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 끼인 각이 아닐 때는 삼각형을 우리가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로 작도할 수 없다.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이 양 끝각이 아닐 때의 그림입니다. 지금 이렇게 5cm와 30도, 60도를 준 상황인 건데 만약에 30도, 60도가 양 끝각이 아니라면 지금 보는 것처럼요. 30도, 6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삼각형이 여러 개가 존재할 텐데 그 중에서 5cm라는 것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자, 요건 색칠을 해볼까요? 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총 3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이 비록 주어졌어도요. 얘네들 그 크기의 합이 180도를 넘어가 버리면 삼각형은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요. 자, 요 대표 예를 보세요. 80도가 되고 110도가 되면 이 무슨 관계?
동측 내각인데 그 크기의 합이 180이야? 이거 뭡니까? 평행선이 돼버리죠.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삼각형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벌어지게 되면 만날 일은 더더욱 없겠죠. 그래서 이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을 넘어가 버리면, 즉 180을 넘은 거나 180이 되어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각 3개가 주어졌을 때, 자, 이 각 3개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크기를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사용할 때 똑같은 그림을 확대, 축소 하는 거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죠? 무수히 많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 조건들까지 정리해 두셔야 다양한 문제들 푸실 때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 바로바로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하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정리해 두세요.